조선의 왕은 1년에 단 하루 직접 쟁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딱 5번만 밀고 내려왔습니다. 세자는 7번, 관료는 9번, 농부 50명이 소 50마리와 나머지 밭을 완성했습니다. 5, 7, 9, 그리고 50. 이 홀수들 안에는 조선이 나라를 다스린 설계도 한 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 한 모서리에서 한국인이 매일 먹는 한 그릇이 시작됐습니다. 기록은 고려 성종 2년 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왕이 원구에 올라 풍작을 빌고 몸소 밭을 갈았다는 장면이 처음 남았습니다. 조선은 이 낯선 장면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의식으로 제도화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이곳에 선농단이라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농사의 신으로 받들어진 신농씨와 후직씨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리였습니다. 제례가 끝나면 왕은 쟁기를 잡았습니다. 이 장면에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친경내, 왕이 직접 밭을 간다는 뜻입니다. 세계사를 넓게 펼쳐봐도 군주가 직접 농기구를 잡는 장면을 수백 년 동안 국가의식으로 남긴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한 외국 연구자는 이 기록을 마주하고 한참을 들여다봤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인은 이 사실을 그러려니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세계 기준으로는 달랐습니다. 조선 성종 7년 1476년에는 친경대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이 해에 정식 친경내가 처음 거행됐습니다. 의례의 순서와 격식은 북조 오래에 의해 옮겨져 완전히 정형화됐습니다. 왕이 쟁기를 잡는 하루가 나라의 공식 법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가 표면입니다. 의례가 있었다. 왕이 쟁기를 잡았다. 그런데 5, 7, 9이라는 이 홀수들 안에는 한 줄짜리 통치 원리가 따로 박혀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을 풀면 왕이 왜 굳이 5번에서 멈춰야 했는지가 나옵니다. 친경매 당일, 왕은 붉은 골룡포를 걷어올리고 소가 끄는 쟁기를 직접 잡았습니다. 그리고 딱 5번 밀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은 왕세자였습니다. 세자는 7번을 밀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친경 참여 반려들은 각각 9번씩 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경인이라 불린 농부 50명이 소 50마리를 끌고 나와 나머지 밭 전체를 갈아 완성했습니다. 5, 7, 9, 그리고 50. 숫자가 커질수록 신부는 낮아졌습니다. 왕은 10원만 보였습니다. 신하는 그보다 더 많이 갈았습니다. 백성은 밭 전체를 완성했습니다. 5이라는 숫자는 적게 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경국가의 위계를 그대로 그려 보인 한 장의 설계도였죠. 조선은 통치의 원리를 한 뼘 밭 위에 새겨 넣었습니다. 조선에 온 한 외교관의 기록에는 왕이 직접 밭을 갈다니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남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인에게는 당연한 국가의식이 외부인에게는 한참을 서서 바라봐야 할 낯선 장면이었습니다. 이 의례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선농제, 농사를 먼저 시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5이라는 숫자의 비밀은 이렇게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 의례에서 진짜 살아남은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의례 자체는 1909년에 끊겼습니다. 위패도 옮겨졌고 재단조차 사방 4m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인은 지금 매일 그날의 흔적 한 그릇을 먹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채로.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이 선농제에 참여한 해는 1909년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같은 해 위패는 사직단으로 옮겨졌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자 의례는 강제로 폐지됐습니다. 약 1000년을 이어온 국가의식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지금 선농단 자리에는 사방 4m의 돌단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 몇이 서면 가득 차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향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수령 약 500년, 천연기념물 제240호입니다. 조선 왕들이 친경을 올 때마다 이 나무를 보았습니다. 의례가 사라진 뒤에도 나무만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국인은 그 나무 곁을 매일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세계 기준으로는 왕이 직접 밭을 갈던 나라의 흔적이 서울 도심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설렁탕. 그 이름이 선농에서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선농제를 마친 뒤 왕은 참여한 수백 명에게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제사에 쓴 소를 뼈째 오래 끓여 국물을 내고 밥을 말아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그 국물을 선농단에서 먹던 탕이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선농탕. 시간이 흐르며 발음이 달라졌습니다. 선농탕은 설렁탕이 되고 설렁탕은 다시 설렁탕이 되었습니다. 문헌에 설렁탕이 본격 등장한 건 1924년이었습니다. 현진건이 잡지 개벽에 발표한 소설 운수 좋은 날에서 설렁탕은 이미 서민의 한 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의뢰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왕이 나눠주던 국물의 이름은 살아남았습니다. 1979년 동대문구 제기동 주민들이 움직였습니다. 선농단 친목회라는 작은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국가가 놓은 의뢰를 동네 사람들이 되살렸습니다. 1992년부터는 동대문구가 이 일을 인수했습니다. 국가 의뢰의 형식을 다시 갖춘 채 매년 봉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18일 제47회 선농대제가 열렸습니다. 동대문구청에서 선농단 역사공원까지 어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상인과 주민, 시민이 직접 행렬에 섰습니다. 제례가 끝난 종암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2,500명이 설렁탕 한 그릇씩을 나눴습니다. 같은 2026년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476만 명이었습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그중 이 의뢰를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됐을까요? 선농제는 아직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천년의 의뢰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숨쉬고 있습니다. 조선의 왕은 1년에 단 하루 쟁기를 딱 5번 밀었습니다. 그 5번 안에 농경국가의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그 설계도 안에 설렁탕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그릇 안에 2026년 봄의 서울이 지금도 끓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들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1000년을 건너온 이 의뢰 중 어떤 장면이 가장 소름이셨습니까? 댓글로 그 5번의 숫자를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